안녕하세요. 시장의 핵심 정보와 주식을 발굴해서 알기 쉽게 풀어 설명드리고 있는 주식메이트 주마태입니다. 이 시간은 쉽게 이해하는 주식 재무제표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앞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에서 이제 안내를 드릴 텐데 먼저 재무상태표는 돈을 사용한 곳과 돈이 나오는 곳을 알 수 있었고 손익계산서는 이익이 어떻게 창출되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 현금 흐름표는 현금에 입출금이 적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회사의 혈액과도 같습니다. 회사가 얼만큼 잘 돌아가고 있는지 혈액이 몸 안에 공급되듯이 얼마나 적절하게 현금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인지 그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혈액과도 같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기업의 사회활동 중에 얼마간의 현금을 창출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현금 흐름표가 중요한 이유는 회사의 실태를 그대로 나타내주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생겨도 현금의 불일치로 인해서 흑자 도산이나 계산서상으로만 벌었다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흑자 도산은 손익계산서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크게 실패하게 되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본업으로 현금을 창출하여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실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금을 창출했는데 전혀 투자도 하지 않았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 그러면 미래를 기대해 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투자 활동이 있어야 돼요. 뭐 R&D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기술을 증진시키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키우고 있다든지 새로운 기술을 한다든지 신사업을 도전한다든지 이러한 투자 활동이 있어야만 미래를 기대할 수 있죠.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 그러니까 현금 흐름표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무엇이냐? 본업이 어느 정도의 현금을 창출하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자,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는 그냥 플러스로 나오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로 나오면 좋다. 자, 그 다음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본업에서 모은 현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줍니다. 장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기에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반대로 고정자산을 줄이기에 공장을 팔아 현금을 받으면 플러스가 됩니다. M&A를 하기 위해서 투자하면 현금흐름은 마이너스가 되고요.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어떤 상황 하에서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좋습니다. 왜 마이너스 좋냐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물론 공장을 팔아서 현금을 챙겼으면 플러스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현금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이 취해지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현금이면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굿,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가 굿. 근데 이거는 때에 따라서입니다. 때에 따라서 반드시 마이너스가 좋다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대체로 마이너스가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자면 재무활동 현금은 현금 조달 및 반제의 상황을 표시합니다. 차입금이 늘면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기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되겠죠. 차입금, 빌리면 새롭게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플러스가 되고요. 주식시장에서 자사주식을 사들이는 자사주 매입은 마이너스입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가급적 마이너스가 좋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좋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좋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를 써머리 한다 그러면, 자, 이 현금 흐름표는 기업 내부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내부의 문제점. 자, 앞서 설명드렸던 손익계산서는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는 지금 활동의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정체되고 있는지, 투자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미래의 성장이 나타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지 문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죠. 정리하자면 이제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영업활동이라는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좋다.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가 좋다. 왜? 시설 투자라든지 뭐 R&D 투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만 마이너스 좋다. 왜? 자사주 매입 같은 것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좋다는 것입니다. 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왜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인지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이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표의 결과치는 이제 플러스가 나오는데 왜 이것이 플러스였을까 하는 것은 앞서 나와있던 손익계산서를 보면 알 수 있죠. 손익계산서 영업이익에 대한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부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우리가 예로 봤던 기업이 HMM이라는 기업이었어요. 자, 연결 재무제표에서의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입니다. 연결 현금 흐름표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빨리 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전체적으로 많죠. 많다. 많구나. 얼마죠? 8,029억. 8,029억. 전분기에 비해서 많이 늘었죠. 전분기는 2,600억인데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8,000억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플러스가 좋습니까? 마이너스가 좋습니까? 네, 플러스가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니까 무려 1조 6,700억이 마이너스입니다. 그 전분기도 투자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였는데 6,600억이었어요. 근데 작년도 3분기의 흐름을 보니까 3분기까지를 보니까 무려 투자 활동이 1조 6천억이나 있었네요. 투자 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가 좋습니까? 마이너스가 좋습니까? 네, 마이너스가 좋습니다. 마이너스가 좋은데 보니까 유형자산 취득을 많이 했네요. 유형자산 취득. 뭔가 투자를 많이 한 겁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그러니까 현대상선이 이제 컨테이너 운반하는 거, 운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박 운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유형자산을 많이 취득을 해서 운송을 많이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겠습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지금 HMM의 경우는 8,200억 정도가 늘었네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이제 잘 보세요. 근데 그 숨어있는 함수를 봐야 되죠. 숨어있는 함수.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좋은데 플러스인 것은 뭐예요? 차입금이 늘어난 거죠. 차입금이. 근데 차입금이 늘어난 건데 앞서서 우리가 확인한 게 있어요. 확인한 게 뭘 확인했습니까?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을 확인했는데 사용권 자산이 늘었습니다. 사용권 자산은 리스죠. 리스. 컨테이너 선박 리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이 HMM이 마이너스가 좋은데 플러스가 났다는 얘기는 여기서 플러스가 났다는 얘기는 차입금이 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차입금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죠. 차입금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 금방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지난 이제 리스 부채에서의 지급이 많았구나. 사용권 자산 아까 봤죠?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리스를 많이 했구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활동에 그 투자가 있었고 그리고 선박 컨테이너 선박에 리스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 따라서 이 부채가 좋고 나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HMM을 통해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자산의 증가를 받고 자산의 증가 중에서 사용권 자산의 증가가 늘어난 것을 많이 알 수 있었고요. 사용권 자산의 내용을 보니까 리스를 많이 했구나. 컨테이너 선박에 리스를 많이 했구나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통해서는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업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늘었고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적자였던 영업이익이 흑자로 크게 대폭 개선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고 플러스,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투자가 많이 일어났고 재무 활동의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좋은데 차입금을 상환했을 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된 것은 차입금이 많았기 때문인데 그 차입금이 쓰여지는 부분이 컨테이너 선박이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긴 하나,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미래를 위한 뭔가 투자와 더불어서 또 그 장기 운송 계약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차입금이 늘었다라는 것까지 해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재무제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본업으로 번 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정상이익, 2번 특별이익, 3번 영업이익, 4번 당기순이익. 기업이 본업으로 번 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답을 링크를 통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히신 분들에게 선물과 더불어서 공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숨겨진 좋은 종목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쉽게 이해하는 재무제표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